안녕하세요. 공교육 천국 네덜란드 저자 정현숙 사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10년을 살았어요. 10년 살면서 우리 3명의 아이들을 네덜란드 학교에 보내면서 네덜란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강하게, 독하게 키우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저와 함께할 오늘 패널 3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강남에서 연기학원을 12년 운영하신 정이환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그 옆에는 제 딸이에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요. 지금 편입학 준비를 하고 있는 박시은 학생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저 남자애는 네덜란드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나온 박태영입니다. 제 아들이에요. 둘째입니다. 네, 저는 광주 MBC 기자로 일했었어요. 그때가 1998년이었는데 저희 남편은 교회 부목사로 일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네덜란드의 신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선발이 된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사실 힘들었죠. 방송국에서 10년 정도 일했는데 그만두기가. 그런데 네덜란드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네덜란드는 전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나라였거든요.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둘째가 유치원생이니까 새로운 나라에 가서 아이들도 공부도 시켜보면 좋겠고 저도 사모로서의 조금 준비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네덜란드에 가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언어가 낯서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어떤 교육인가 하고 제가 방송국에서 이제 그 교육부 담당 기자를 하다 보니까 좀 관심이 더 있겠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들다 보니까 네덜란드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기본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 뭐예요? 모든 사람은 소중하고 타고난 재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교육이에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 아이의 인성, 태도, 사회성, 사람들과의 어떻게 잘 지내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앞집 아줌마랑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네덜란드 아줌마.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숙, 우리 애가 있잖아. 유치원 유급당했다 이러는 거예요. 유치원이 네덜란드는 유치원 유급이요? 네, 유치원에서 유치원 유급을 유급이 있어요? 당했어요. 네. 오, 알고 있었어요, 다들? 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딸보다 우리 딸 유치원 1학년이었고 걔는 유치원 2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유치원 2학년을 잘 맞추면 초등학교 1학년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유급을 당해버린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고집쟁이야. 말을 안 들어, 엄마 말을. 엄마도 너무 다루기가 힘들 정도 고집이 세. 아빠 말을 듣는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나밖에 몰라. 인성이 안 돼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과 협동도 안 하고 같이 어울려서 해야 될 모든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학교 선생님이 절대 얘를 가만두질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과 부모가 계속 1년 동안 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 결정을 한 거예요. 뭐하러? 유급을 시키기로. 네덜란드 부모들은 내 자식 유치원에 유급을 당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 같으면 정말 잠이 안 오겠죠. 기분 나빠가지고. 당당하면서 저한테 잘 됐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 엄마가.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못 고치는데 학교에서 고치겠다고 1년 유급시키니까 저기가 자기 스스로 어린애지만 창피하겠어요? 안 창피하겠어요? 창피하죠. 다른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 다 수업 가는데 자기는 못 가는 거잖아. 1년 유치원을 더 다니니까 자기 스스로 창피했겠어요? 안 창피하죠. 그래서 그 애가 버릇이 고쳐졌어요. 그게 네덜란드 스타일의 교육이에요. 또 하나는 저희 둘째가 경험한 거예요. 그 뭔가 요즘 애들 한국도 그럴 거예요. 식습관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 아이가 어느 날 조금 이따 물어보겠지만 이렇게 친구 집을 간 거예요. 근데 저희 둘째도 좀 편식이 있었어요. 네덜란드 집에 갔더니 이렇게 접시에다가 자기가 먹을 식사를 이렇게 줬는데
그 막내가 안 먹겠다고 떼를 부렸나 봐 거기서. 근데 분위기가 엄마가 먹어야 돼. 너 이거 안 먹으면 다른 거 못 먹을 거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나 싫어 안 먹을 거야 계속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식탁에 누가 앉아 있었느냐? 저희 둘째가 앉아 있었어요. 네, 제가 직접 이제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가서 이제 충격을 먹은 약간 사건인데 친구였나요? 친구였어요. 친구 집에. 학교 친한 이제 친구여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가서 밥을 먹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저희 집에서는 항상 이제 저도 가리는 게 좀 많아가지고 네네. 집에서 뭐 안 먹는 게 뭐 많다 이러고 싫다 이러면 엄마가 이제 잘 안 줬어요. 그리고 저는 뭐 남기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어린 나이에 이제 친구 집에 가가지고 하필 나오는 게 이제 약간 원두콩 이런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음식이 그때 나왔어요. 원래 아예 안 먹는? 네, 싫어하는 게 나왔는데 저는 당연히 친구 눈치를 보고 있었죠. 그래서 친구가 예를 들어서 안 먹으면 저도 그냥 따라서 안 먹으려고 약간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진 거예요. 친구가 아, 나 이거 안 먹어 이러는 건데 어머님이 그때부터 나 엄청 맛있는 후식을 준비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네덜란드 항상 저녁을 먹고 이제 후식을 먹어요. 맛있는 걸, 뭐 아이스크림 막 이런 거, 요구르트 이런 거 먹는데 후식을 맛있는 걸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제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애한테. 제 친구한테 너 이거 안 먹으면 안 줄 거야. 근데 제 친구도 그걸 싫어했어요. 편식을 많이 했는데 제 친구도 원두콩을 안 먹는다고 해서 아 그냥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이러니까 아 그럼 너도 먹지 마 요구르트. 근데 저는 옆에서 계속 눈치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먹었어요. 제가 먼저 원두콩 다 먹고 싫어하는 거 먹고 야 너 친구 봐봐 친구는 먹는데 너는 뭐 하는 거냐고 계속 이제 눈치를 주면서 근데 결국 걔도 고집이 세가지고 안 먹었는데 끝까지 이제 저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받고 걔는 그대로 그 접시가 그냥 있고 어머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치우지시도 않아요? 안 치웠어요. 처음에는 안 치우고 어. 그냥 한번 해보자 하면서 저희는 맛있게 아이스크림 다 먹고 있었어요. 제 친구랑 뭐 어머님이랑 이렇게 먹고 있는데 친구는 그냥 완전 이제 삐진 표정으로 그냥 삐져가지고 이제 그냥 앞에 접시에 다 원두콩도 남기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는 그냥 아이스크림 다 먹고 이제 다 먹은 후에 그대로 치웠어요. 치우고 나서 이제 저희는 나가서 놀아라. 근데 제 친구한테는 너는 이거 안 먹으면 넌 나가서 못 놀아 오늘 그런 거예요. 근데 네덜란드에서는 밖에서 노는 게 약간 문화예요. 근데 그거를 애기한테 어떻게 보면 막는 거는 엄청 큰 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걔가 그때 제가 본 거는 결국에는 억지로 먹었어요. 억지로 먹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엄마가 알겠어 나가서 놀아 잘했어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조금 학대 아닌가요? 먹기 싫은 거를 막 억지로 먹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엄마들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봤는데요. 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어떻게 하느냐. 애가 고집이 센 애들은 안 먹는다고 버텨요. 그럼 저녁에 간식 안 주거나 후식 안 주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아이들이 빵을 먹고 학교를 가잖아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근데 빵을 맛있게 아침에 먹는 자리에 엄마가 또 뭘 가지고 오느냐. 그거 안 먹는 애. 어제 먹다 남은 거를 또 이렇게 내밀어요. 맞아요. 그럼 차가운 음식이 맛이 없죠. 애가 또 버티면 또 가져가요. 점심에 왔을 때도 또 줘요. 먹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편식을 잡아요. 그래서 저희 무섭게 잡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걸 다 먹어준다. 그러면 그때 엄마의 방법은 아주 달라져요. 최고야. 너 너무 잘 먹었어. 너 좋아하는 거 뭐 해줄까 오늘 밤에. 아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아이가 원하는 뭐를 해줘요. 반드시 보상을 하면서 아이를 무섭게 왜 이걸 먹어야 네 몸이 건강해지는 거란다. 어릴 때부터 먹어줘야. 그럴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우리 집에 적용을 하기로 했죠. 그때 당시에 저희 딸이 누둥이지만 좀 귀하게 안 먹으면 됐어 막 이렇게 했는데 얘가 친구 집에 갔다 오더니 엄마 시은이도 그렇게 잡아야 돼 그러는 거예요. 저희 오빠가. 얘도 보니까 편식이 너무 심해. 시은이도 그렇게 해야 된대. 그래서 저희가 접시에다 저희 딸도 먹을 걸 줬는데 저희 딸도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아마 저희 딸이 어렸을 때 당한 굉장히 강한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요? 네. 어땠어요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항상 이렇게 되게 귀하게 이렇게 여겨져가지고 이렇게 항상 음식을 남겨도 그냥 그래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오빠가 그걸 보고 와가지고 근데 그날 또 제 그 그릇에 제가 진짜 싫어하는 그 초록 색깔 야채 같은 게 올려져 네네. 있었어요. 브로콜리 같은 제가 거? 진짜 잘 안 먹는 거였는데 이제 딱 그날도 안 먹으려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밀어놓으니까 오빠가 너 이거 안 먹을 때까지 못 내려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무서웠단 말이에요, 조금. 그리고 막 되게 막 약간 무섭게 말해가지고 이거 근데 나는 못 먹겠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봐주겠지 이런 생각이 네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겁주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게 먹히네? 다 먹네? 그러니까 그걸 방법을 보고 보려고. 먹히다 하니까 저도 이제 동생한테 어떻게 보면 그때는 좀 나빴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그럼 편식을 부모님이 잡으신 게 아니라 오빠가 오빠가. 잡으신 예, 거예요? 오빠가 영향이 컸죠. 보면, 그렇게 네. 해서 잡았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하나하나 그러니까 버릇없는 거 유치원 때 잡죠, 편식 잡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 어릴 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식습관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인성도. 그러다가 애들이 이제 학교를 가면서 본격적으로 강한 훈련이 시작이 돼요. 네덜란드는요. 아이를 학교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가는 나라예요. 어릴 때는 유치원 때는 엄마가 가주지만 초등학교 1, 2학년 되면 그때부터는 자전거를 타고 혼자 학교를 다녀요. 우리 옆집에 우리 아이랑 똑같은 그 여중생 하나 있었거든요. 그 아이는 엄마 아빠가 제가 이렇게 거실에서 보니까 보여요. 엄마 아빠가 저쪽 집에 쉬고 있더라고 그날. 근데 그렇게 눈비가 오는데 엄마 아빠는 탁 TV를 보고 있고 그 아이는 그 자전거를 타고 혼자 가는 거예요. 저희 애는 태워다 주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오후에 아니 이렇게 눈비가 오고 이렇게 추운데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TV 보고 있던데 아이를 좀 태워다 주면 안 되니? 그랬더니 그 외국 엄마가 이 표정 알죠? 외국 사람들 표정. 왜? 내가 왜 태워다 줘야 되는데? 그런데 네덜란드 아이들 거의가 다 그 비를 맞고 학교를 와요. 저희 아들은 몇 번 자전거 타고 다른 도시를 갔다 온 아이입니다. 그럼 자전거를 계속 타고 다녔던 거예요, 뭐 네덜란드에서? 배낭여행 뭐 이런 것도 다 무조건 그러니까 버스로 절대 안 하고 무조건 비가 눈이 오면 자전거. 너무 위험할 텐데. 그러면 우비 이런 거 쓰고 같이. 그냥 우비 쓰고 다 당연하죠. 같이? 네네네. 다 와. 같이 해요. 다 같이 줄줄줄 이렇게 다 같이. 같이 또 아니 타고 근데 다녔어요? 저도 이제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자전거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냥 걸어 다니잖아요, 한국은. 네네네. 근데 자전거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그냥 다리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너무 어디든지 끌고 당연한데 가는 다리인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자전거가 너무 편하고 모든 걸 그냥 자전거로 해서 그냥 막 70세 아니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진짜 그냥 빠르게 건강하게. 생생하게 건강하게 자전거 길로 아, 어떻게 보면 그럼 모든 저희보다 더 사람들이 빠르게도 갈 때도 있어요. 신기하게. 네네네. 또 하나 경제 교육을 얼마나 확실히 시키는지 엄마들이 돈을 안 줘요. 너무 대단한 사람들은 인색하다 못해 검소해요. 생일날 용돈이 5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6,500원. 중학생은 생일날 1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3,000원. 그 이상은 절대 안 줘요. 1년에 한 번씩 주죠. 그런 특별 돈은. 나머지 돈도 너무 조금 주니까 애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돈을 내민다고 주질 않아. 저희 아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친구한테 엄마가 네, 제가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충격인 네네.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제 제일 친한 친구랑 그 집에 갔는데 이제 친구가 한 10,000원 정도가 필요했나 봐요, 급하게. 왜냐면 그 달에 있는 용돈을 받은 거는 다 써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저랑 같이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10,000원만 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안 된다. 그러니까 된다고 했는데 일단 줬는데 뭐 수첩 같은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그 수첩에다가 이제 다음 달 용돈에서 그 10,000원을 이제 까는 거예요. 아, 그런 장부가 따로 있는 네, 거예요? 그걸 써서 이거 줄 테니까 써. 대신 너 다음 달에는 이 10,000원은 이제 없는 거지. 그 총 용돈에서 그걸 깎은 거죠. 그걸 보고 저는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큰 돈도 어떻게 보면 아니고 어떻게 보면 10,000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기록을 해서 다 기억을 하고 용돈에서 이제. 그러니까 절대 돈을 철저하구나. 쉽게 안 준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아이들에게 뭘 시키느냐. 제가 슈퍼를 다니면서 그 옆에 자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작은 개미 장터. 그 개미 장터가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가 쓰던 물건을 슈퍼 옆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깔아놓고 물건을 팔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물건의 값이 있잖아요. 자기가 쓰던 인형들, 그 다음에 자기가 쓰던 물건들, 또 엄마가 쓰다 남은 뭐 이런 것들, 왜 우리 버릴 만한 물건들 있잖아요. 버리기는 아깝고 조금 재활용해야 했던 물건들을 아이들이 팔러 나와요. 그러면 그 물건 하나하나에 돈이 다 써 있어요. 얼마씩인지. 그러면 왜 저희 같은 여학생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런 그 개미시장에 나온 물건들을 보고 괜찮은 걸 사거든요. 그럼 제가 뭐 2유로 50센트 써 있으면 깎아요. 저희 같은 여학생들은 2유로만 주면 안 돼? 그런데 반드시 애가 물건을 팔러 나온 뒤에는 누가 있냐? 부모님이 앉아 있어요. 부모님이 얘가 어떻게 이거를 파는지를 봐요. 아,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아이가
혼자 판매하는 아이가 거네요. 판매하고 그러니까. 엄마는 뒤에 앉아서 지켜보는 거예요. 아, 그럼 많은 네덜란드 아이들이 그걸 경험을 하나요? 네. 그럼- 이게 네덜란드 예. 봤어요, 그거를? 저희도 당연히 네, 아, 보고. 했었어요? 저도 직접? 직접은 안 하고 이제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친구 따라서 이제 그 뒤에 아니면 그 옆에 저도 앉아서 직접 한번 이렇게 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걔가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어른들이랑 거래할 때가 많으니까 네네. 좀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뭐 깎아달라면 그렇죠. 깎아야 되겠다 이런 건데 아니에요. 눈을 부릅뜨고 뭐 진짜 많이 깎으면 한 10센트 정도 뭐 10센트 정도 깎아드릴게요 이러면서 그때도 더 깎으면 그냥 이제 뭐 보내던지 아니면 다른 손님이 사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잘해요. 그래서 저도 뭔가 옆에 보면서 좀 진짜 치과가 좀 대단하다. 달라 보이기도 네, 했겠어요. 좀 달라 보였어요. 아직 어린데 저도 그때 뭐 10살 이 정도였는데도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니까 가면 이제 조금이라도 또 깎아주겠지 하는 마음에 이제 막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아이들이 벌써 뭘 알아요? 이 돈의 10센트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10센트는 우리나라의 100원 개념이잖아요. 그거를 알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독립심이 강해서 중고등학교 때는 거의 알바를 하는 거죠. 자기 돈 벌기 위해서. 네덜란드에서는 자녀가 18이 넘었는데 부모 옆에 살면 약간 부족한 아이로 생각을 해요. 부모가 그럼 모든 아이들이 다 나가야 나가요. 되는 건가요? 네, 다 나가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월세만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활비가 있어야죠. 그럼 그건 누가 줘요? 안 주죠. 알바를 말도 못하게 대학생들이 해야 돼요. 2개, 3개 떼요. 근데 부모가 못 사느냐? 잘 살아요. 너무너무 잘 살아. 돈을 안 줘. 그러니까 네덜란드 애들은 뭘 아느냐? 부모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부모 잘 사는 거하고 너 고생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네덜란드식 교육이에요. 그런 분위기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로 하여금 강하게 자립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런 교육을 받고 이제 한국에 와서 처음에 조금 적응하는 부분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장점도 있었겠죠. 그 장점이 뭐예요? 일단 아까 그 경제관념 이런 거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아는 그 더치페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네덜란드에서 어떻게 보면 확실히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그렇게 어렵게 자기들 돈 벌고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저희가 막 마트 가서 제가 돈 없을 때 뭐 하나 이거 사달라고 하면 사줘요. 사주는데 이제 막 그 뒤에 있는 센트까지 뭐 23센트 이것까지 이제 기억을 해서 너 나중에 이거 좀 돌려줘라. 매일매일 물어봐요. 돌려줄 때까지. 근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한국 문화에만 제가 익숙해서 그런지 네. 좀 서운하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제 저도 그렇게 그냥 받아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저도 그렇게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로는 자유를 주고 무섭고 강하게 키키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요? 아이를 충분히 칭찬해주고 너 너무 잘했어. 아 너무 대단해. 그런 교육이 아이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하면서 당당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위기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들도 너무 힘들어해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도 싫어하고 방황하는 애들도 너무 많아요. 생각해 봤어요. 특히 원장님 같은 경우 그 연계학원 하시면서 그런 아이들 상담 많이 해보셨죠? 정말 많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평범한 애들보다는 문제 아들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본인이 이제 꿈이 있어서 오는 친구들도 많지만 부모님이 이제 여러 가지 시켜보시다가 안 돼가지고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은데 확실히 근데 그 친구들 그래서 제가 알려주고 싶은 거는 연기를 우선 제가 알려주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제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인성이라든가 바르게 좀 그 친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어머니들이 왔을 때 가끔씩 저한테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연기에 소질 없다고 말씀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확실하게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행복하신 거라고. 꿈이 있잖아요. 꿈이 있다고. 꿈이 없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네덜란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공부를 못해도 당당하고 공부 못해도 내가 잘한 거 잘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애들이 자신감이 생겨요. 학교에 가도 굳이 공부를 내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그렇게 취급받지도 않으니까
굳이 그 공부만 하는 학교에 인문계 안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비슷한 아이들끼리 나름대로 자기 어떤 직업의 꿈을 꾸고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당당한 거예요. 물론 그 나라 역시 왜 없겠어요. 문제가 다 있을 수 있지만 사회 전반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아이들에게 뭔가 부모가 강하면서도 독하게 교육시키면서도 아이가 자기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밀어주고 또 부모가 격려해주고 부모가 칭찬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 거죠. 그러면서 저희 가정에 독특한 하나의 비법이 있다면 저희는 이제 목회자 가정이잖아요. 저희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왜 힘든 점이 없었겠어요. 아빠는 학생이고 힘든 유학생의 경제적인 어려움 또 아이들이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럴 때 저희 가정에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있었다면 어쩌면 가정 예배였어요. 제가 네덜란드 집에 가보니까 밥을 먹고 부모들이라고 앉아서 간단하게 성경 한 5구절 정도 읽더라고요. 그리고 부모가 잠시 기도해주고 그 다음 시간은 부모랑 대화하는 시간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업시켜주고 아이들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이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그곳에서 키웠던 큰 어떤 디딤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같이 가정 예배를 네, 드리신 네, 거예요? 네. 저희는 그럼 따님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어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시간이 어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약간 예배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쵸. 조금 싫은 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저희가 막 3개의 언어로 막 성경도 읽고 그랬었거든요. 아, 언어를 3개 언어로? 좀 네. 재밌게 하려고 재밌게 하려고. 영어로도 하다가 한국어랑 영어로도 영어랑 하다가 네덜란드어랑 한국어랑 영어랑 네. 네덜란드어랑 서로 이렇게 하지. 돌아가면서 읽기도 하고 이제 또 막 저희끼리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아빠가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조금씩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꾸 깊게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깊고 오래? 네. 아, 이제 저희는 좀 힘드니까 네네네. 아빠 하지 말아주라 이렇게 아.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그냥 이렇게 돌아오면서 성경 읽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했어요. 얘기하는 일상 시간 대화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가정의 이런 진짜 네. 시간으로 해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좋은 시간이죠. 네, 되게 따뜻한 좀 참 귀한 좋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었죠. 생활이 네. 그러니까 아이들과 요즘엔 참 대화가 힘들어요. 다 바빠요. 한국은 진짜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가정 예배를 하려고 하니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화요일, 목요일 예를 들면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가족 카톡방을 통해서 어떻게 화요일 못하는 사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고 가끔은 못 오는 사람 벌금 내게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가정 예배를 이루어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제가 네덜란드 아이들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 엄마들의 교육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소개를 했는데 가장 기본은 자녀가 부모를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부모의 교육에 또 따라올 수 있고 또 부모 또한 자녀를 믿어주고 신뢰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부모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너는 이렇게 해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비춰주고 또 그러면서 네덜란드에서 키웠던 그런 자립심이나 강한 교육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해보려고.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엄마들, 손주들 앞으로 이 네덜란드처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강하고 어떤 면이 약간 독하면서도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사랑의 표현. 그 다음에 아이를 많이 안아주셔야 돼. 그리고 아이를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과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